이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. 저가의 시작. 그 와중에 등장한 혁신적인 미용실, 바로 미용업계를 뒤흔든 최대의 적이 등장합니다.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었죠. 안녕하세요, 교사입니다. 자, 여러분, 1997년 기억나시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인데요. 제가 바로 1997년도에 수능을 봤거든요. 그때가 수능 시험이 두 번째로 치러지던 그런 연도였어요. 첫 번째 수능보다 훨씬 쉽게 나와서 평소 제 점수보다 좀 높은 점수에 엄청 좋아하다가 다음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 점수를 듣고 나서 아, 나만 잘 본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. 그런데 이 1997년도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단지 수능뿐만이 아니었어요. 제 기억으로는 수능 시험을 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후였던가? 네, 그때였던 것 같은데 이때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IMF.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실상 도산했습니다. 우리나라 최대 제빵업체인 삼립식품이 오늘의 순위 8위의 기아그룹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채 혜태그룹이 결국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화의와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.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아마 제 또래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.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대기업들,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실직자들, 그리고 경기 악화. 이때 저희 집 역시 엄청난 경제적 위기가 왔었고 좀 힘들어하시던 부모님들의 모습이 정말 마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. 저는 이때 대학교에 진학해야 했고 아무렇지 않은 듯 등록금을 마련해 주시던 엄마 아빠의 모습이 생생하면서 아직도 죄송하기만 한데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. 저가의 시작. 물론 그 전에도 저가 시장은 존재를 했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천양하우스. 지금은 다이소라는 대기업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천양하우스라는 가게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기 시작했었어요. 물론 우리나라는 2000년도 초반에 IMF를 극복했지만 그 후로도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죠. IMF 이후에도 경제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. 그 와중에 등장한 혁신적인 미용실, 바로 이훈 헤어 컬러. 이번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훈 헤어 컬러가 이때 처음 등장한 건 아니더라고요. 1992년도에 소규모 미용실을 출발해서 2000년도 초반 2만원 균일가라는 타이틀로 전국적으로 폭발한 거였어요. 이때 당시에 꽤 큰 규모로 거의 모든 지역 눈에 띄는 자리에 오픈을 했고 오픈을 하는 곳들도 상당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열풍을 불러왔었죠. 아니 저 미용실은 염색 파마 가격이 2만원이래. 어떻게 저게 가능해? 이건 뭐 같이 죽자는 거야 뭐야? 저거 분명히 얼마 안 가서 없어질 거야. 머리 망친 사람들이 분명히 등을 돌릴 거야. 미용업계의 엄청난 이슈이면서 초반에는 기존 미용실들은 실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죠. 원장님 이윤 헤어 컬러가 생기고 나서 저희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. 저희 미용실이 비싸다고 소문이 났대요. 저희도 가격을 낮춰야 될까요? 어쩔 수 없이 전반적인 미용실수 가격은 내려가게 됩니다. 물론 머리는 좀 못하지만 이때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족도보다는 저렴한 가격이 더 메리트로 다가왔거든요. 그리고 전국 곳곳에 오픈한 대형 2만원짜리 프랜차이즈 등장으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미용사들의 빠른 디자이너 승급이 시작되었고 당연히 미용실은 더 늘어나고 당연히 손님은 더 줄고 시술 가격은 내려갔지만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었죠. 이렇게 미용실은 더 많아지고 더 저렴해진 상태로 생태계가 바뀌게 되었고 그래도 나름 적응하고 돌파구를 찾아가면서 경쟁을 해오고 있었지만 미용업계를 뒤흔든 최대의 적이 등장합니다. 바로 소셜커머스. 기존보다 더 치열해진 미용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또다시 가격 인하를 선택하게 된 거죠. 헐, 쿠팡에 우리 동네 미용실 떴어요. 70% 할인? 요즘에 이거 안 하면 손님이 안 온대요. 근데 이 가격에 돈이 남을까요? 처음에 몇몇 미용실들이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이 소셜커머스를 안 하면 바보가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까지 흘러가면서 정말 거의 대다수의 미용실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 버립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? 손님이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? 아니죠. 손님은 많아졌지만 수익이 남지 않는 구조였어요. 손님은 많아지는데 이게 수익 구조가 아닌 거죠. 미용실 원장도 디자이너들도 모두가 원하지 않지만 매일 이 쿠폰 고객들을 상대하게 되고 늘어만 가는 클레임에 스트레스에 악순환의 고리는 더 견고해져 버리죠. 이게 사실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미용 시술을 상담 없이 상품화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고 보는데요. 이건 미용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. 어차피 미용실에 방문하게 되면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시술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은 고객 나름대로 옵션 붙이는 거 아니야? 난 이거 하려고 온 건데 왜 안 된대? 아니면 이것도 함께 해야 된대? 내가 생각하고 온 스타일이랑 왜 다른 스타일이 된 거지? 이러한 불만사항만 생기고 결론적으로는 미용사와 고객 간에 불씨만 더 가속화돼가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거든요. 완성된 상품이나 딱 정해진 메뉴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면 모를까 미용업은 이러한 구조 자체가 조금 문제있다 생각해요.
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와 같은 커머스 열풍이 불고 난 후에 고객들은 또 한 번, 그리고 더 강력하게 미용시술 가격의 가치에 대해서 더 인색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. 골이 더 깊어진 거죠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재까지 네이버 예약 첫 방문 할인 몇 %, 심지어 언제부턴가는 당근마켓에서까지 시술 할인을 하고 있죠. 이제는 정가를 주고 미용실 가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. 손님이 정가를 내고 오는 게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. 첫 방문 할인만 골라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그 사람들을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할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지금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.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예전 같은 고성장을 할 수는 당연히 없죠.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현 시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여서 더욱더 어려운 일이지만 정가를 내고도 올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브랜드 혹은 디자인의 가치를 손님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진심을 담은 기술,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.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많은 미용사들의 관심과 함께 계속해서 공론화하고 토론을 통해서 제도적 장치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. 미용업계의 할인, 저가 전쟁, 이제는 끝날 때가 됐습니다. 아니, 끝내야만 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